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진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70여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죠? 두 달여 만이죠. 11월 후반 이후에 200명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12월 후반에는 1200명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지금 최근만 보더라도 3,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그러다가 드디어 70여일 만에 289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 확진자잖아요.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 효과가 혹시 아닌가. 내일을 또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의 발표고요. 이게 이 여러 지역 그 집단 감염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대문구의 탁구장에서 확진자가 좀 이 2차, 3차 감염 퍼질 위험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안양시에 있는 사우나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꽤 지킨다고 하지만 아직도 뚫린 곳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설 명절 지날 때까지 14일까지는 방역이 유지되니까 5인 이상 이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등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전에 탁구장 얘기하셨는데 네.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네. 계속 열어달라. 완화를 요청을 했고 체육시설도 이제 완화를 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완화하면은 집단 감염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탁구장에서 감염이 발생을 했고 맞습니다. 아파트로 좀 주민들한테 좀 번지는 지금 거죠. 번지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역학조사가 대체로 확인이 됐는데 탁구장에서 확진자 1명이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탁구장에 있던 이 강사, 탁구 강사죠. 네. 이분이 탁구장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인근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의 커뮤니티 이 운동 시설에 가서 또 활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파트 주민 5명 정도가 또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확진자 수는 기다려봐야 돼요. 이 아파트 주민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했던 사람들 찾아냈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탁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탁구도 할 수 있고 피트니스도 하고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보통 이제 큰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운동시설들이 이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컴플렉스 형태로 그러한 곳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 2차, 3차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큰 우려 사안입니다. 지금 그 수도권은 밤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이 돼 있고 비수도권은 10시로 지금 늦춰졌는데 KBS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업 시간을 막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집합 금지하는 게 훨씬 더 방역에 효과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두 개를 비교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그 영업시간 제한만 했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서울 강남 지난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던 변화인데요. 네. 23일까지는 영업시간 제한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었는데 9시로 제한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겹쳐지고 나니까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저게 스마트폰들 기지국 데이터 오가는 걸 보면 얼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특정 지역을 오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에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결국 이제 같은 어떤 그 기법을 이용해서 보니까 주거 지역보다 근무 지역에서의 이 확진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까지 동시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또 자정 개점 시위를 자영업자들이 또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22시 셧다운과 5인 이상 제한으로 효과를 봤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많은 구멍이 있음을 인정하고 모범 업종에는 당근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방역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이끌어 주셔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더 무너지면 그 사회적 비용은 방역으로 얻은 수익보다 더 크고 저희 비대위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점등 시위, 포스터 시위, 계속적인 집단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바람을 충분하게 담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백신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네.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 러시아 백신은 네. 논란이 있었던 백신 논란이 아닌가요?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는 긴급 승인을 했다. 이게 승인됐고 우리는 등록된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도 맞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임상실험 숫자는 세 자릿수 될까 말까 했어요. 네. 그러니까 3상을 안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백신이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또 수입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 3상 자료가 그 이후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1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이 학술 논문이 지금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렌싯에 게재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효과, 예방 효과가 91% 이상으로 나타나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검증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수입한다. 그런데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코러스라는 제약회사가 충청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1억 5천만 도즈를 만드는데 문제는 요건 일단 다 중동에 수출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다른 회사들도 타진한 거예요. 녹십자라든가. 국내에서 만약에 이것을 좀 대량으로 위탁 생산한다면 네. 국내 공급도 좋고 효과가 이게 확실하다면 검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